나에게 약이 되는 맨발 걷기 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약이 됩니다. 일단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아라. 뭐 걷는데 주사까지 맞고 걸어야 되면 이게 다 안 하시지 않을까요? 예, 지금 그럴까요? 이제 파상풍 예방주사 그러니까 나 저기 뭐 얼마 전에 다쳐서 응급실 가서 뭐 꿰매고 파상풍 주사 맞았는데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때 맞는 주사는 예방주사가 아닙니다.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현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키는 항체 주사이기 때문에 효과가 한 3주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사실은 파상풍만 따로 있는 예방주사는 없고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같이 붙어 있거나 파상풍, 디프테리아만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상풍, 오늘 이제 뭐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는 합니다만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까지 붙어 있는 주사는 평생에 한 번은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네.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기라든지 손주를 보러 가실 분들이라면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파상풍이 이제 아주 이제 드물게 걸리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못에 찔리거나 맨발로 이제 흙을 밟거나 뭐 하다 보면 흙 속에 어떤 세균들, 파상풍 세균, 특히 동물의 배설물 같은 게 섞여 있거나 그럴 경우에 파상풍균에 이제 노출될 경우 이제 뭐 덧나서 그냥 상처가 잘 아물면 다행인데 이게 근육을 경직시키면서 심하게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보고에 따르는 한 30에서 50% 정도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주사를 맞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안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다쳤다 그러실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일단 예방주사가 아닌 중화시키는 항체 주사라도 꼭 맞으셔야 안전하겠습니다. 네. 자, 맨발 걷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짜잔. 안전한 길을 찾아라.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예. 있습니다. 김봉수 교수님.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인데요. 그럼요. 예. 우선 길이 안전하고 좋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야생 흙길이나 풀이 깊어서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은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뾰족한 나무가지나 밤송이 아니면 녹슨 못 같은 것에 찔릴 수도 있고 또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뭐 배설물 같은 걸 밟을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길을 맨발로 걸어도 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자연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신발을 신고 걷는 것에 비해서는 발 근육을 운동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바닥이 잘 보이는 흙길이나 예. 잔디밭 같은 곳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요즘에는 가까운 근린 공원이나 지자체마다 맨발 걷기를 위해서 조성된 맞아요. 그런 황토길 예.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한 길을 찾았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무턱대고 막 걸으면 안 되고 준비할 게 또 있어요. 어떤 걸까요?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습니다. 걷기 전에 스트레칭을 또 해야 되고 네. 걸은 다음에는 발을 또 세척해야 돼. 맨발로 걸었으니까 맞아요. 잘 씻으라. 이거 그렇습니다. 중요하겠어요, 김범수 교수님. 네, 준비 운동은 모든 운동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특히 맨발 걷기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발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평생토록 신발의 과잉 보호를 받아서이기도 하고 또 살면서 별도로 발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발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로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당연히 아프고 네. 또 뼈와 관절 그리고 족저근막 같은데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 없던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걷기 전에 발이 네.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걸으시면 안 되고 평소에 발 근육을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예. 틈틈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걷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해서 발을 충분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풀어주시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걸을 때는 반드시 1, 2m 앞에 바닥을 잘 살피면서 걸으시고 평소보다 조금 좁은 보폭으로 자연을 느끼면서 조금 천천히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걷고 나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어디 상처 난 데 없는지 눈으로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맨발 걷기 이렇게 해야 약 된다 보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는요.
고위험군은요 실내 맨발 걷기를 하라. 꼭 산으로 뭐 이런 데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더 맨발 네, 걷기를.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공기로는 사실 산이 더 훨씬 좋은 게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낙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한 발로 걷기 굉장히 한 발로 서 있기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이게 좋다고 혈압에 좋다고 이런 것들을 맨발 걷기를 좀 장시간 하시다가 넘어지시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는 가급적 실내에서 맨발로 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뭐 위험한 분들은 당뇨 환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초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다리 쪽 혈관이 좀 나빠져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시면 다 날씨 조금 변할 때 시리고 네. 아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리 쪽에 동맥경화가 조금 심해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아니 제가 뭐 꼭 있어서는 아니고 네. 무좀은 맨발로 걸으면은 안 좋아져요? 무좀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무좀은 무좀은? 맨발로 걸어도 괜찮은 거에 속할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이제 예. 보통 굳은 살 잘 베기시는 네. 분들이 예,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사실은 쿠션 있는 거를 꼭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맨발 걷기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야겠고요. 이제 맨발 걷기를 잘 하려면 필요한 게 아까 스트레칭이 있었잖아요. 네. 맨발 걷기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스트레칭 그리고 맨발 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교수님 앞에 나와 네. 네, 오늘 주시고.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예. 제가 맨발로 나가서 아유, 저도 저희가 교수님 발을 언제 봐보겠습니까? 교수님 발은 저렇게 생겼구나. 어머, 건강해 보이죠. 웬일이야. 예. 네, 맨발 걷기 전에 필수로 해야 되는 스트레칭 운동부터 배워볼까요? 먼저 이렇게 손으로 발과 깍지를 네. 한번 껴보세요. 네,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끼고 그다음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시는 겁니다. 부드럽게. 시원할 것 같아요. 굳어있는 발을 풀어주시는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발목까지 시원한.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깍지를 풀고 그 손으로 그대로 뒤꿈치를 밀어주세요. 그리고 반대 손으로 발가락을 꺾으면서 위로 당겨주세요. 저렇게 하면 진짜 시원하던데 진짜. 밀고 당기고 이렇게 밀고 하면 당기고. 시원하게 스트레칭이 되고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이렇게 쭉쭉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족저근막과 발의 근육을 풀어주는 유연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찌릿찌릿해서 시원한 거. 네. 그다음에 발을 강화시키는 근육 운동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예. 오늘은 발로 하는 가위바위보를 가위바위보.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하듯이 발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손을 가까이 보일 수, 야, 이렇게 해서 자, 가위, 가위, 바위, 바위, 보. 네, 가위, 가위, 바위, 가위, 바위, 보. 보.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묵찌빠 같은 것도 묵찌빠. 좋고요. 숙련이 되시면은 둘이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뭐 이렇게 너무 해보셔도 재미있게 발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발의 접지력을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실제로 걸을 때 매우 중요한데요. 발에도 접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접지력이 약하면 발에 힘이 없으면 더 쉽게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을 보시면 자 이렇게 발이 바닥을 잡는 바닥을 잡고 버티는 건데요. 자 이걸 훈련하는 접지력? 방법입니다. 네. 자 이런 매트에 올라가서 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래 버티는 거세요. 이거 보기보다 쉽지 않은데요? 자, 쉽지 일부러 않다니까요? 발을 막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 발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버티려고 애를 쓰고 있죠. 네. 이게 접지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네, 이런 운동을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도 좋고 네. 밖에 나가서 맨발 걷기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실내에서 이런 운동을 하셔도 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예. 틈틈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